만나보겠습니다. 1인 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1인 극단의 대표이십니다. 임지윤 청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지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연을 하는 사람이라 여러분들의 박수를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이라 여러분이 박수를 힘껏 쳐주셔야 제가 여기서 긴장을 안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손에 큐카드를 들고 있는데 제가 좀 긴장이 돼서 말이 실수가 있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큐카드에도 의지하지만 여러분들의 눈빛에도 의지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주제는 도전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네, 줄여서 도전은 과정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시작에 앞서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지금 짧은 머리에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고요. 바지도 검은색 바지, 신발도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키는 한 155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 내용은 먼저 제 소개를, 이력을 좀 잠시 간단히 알려드리고요. 제가 겪었던 일 경험 3가지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장애 고용에 대한 현재 실태를 조금 제가 조사를 해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땠으면 좋겠는지 그런 감상도 감상의 말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제 임지윤을 소개합니다. 제 왼쪽 편의 사진에 이제 보라색 배경으로 제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사진으로 띄워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제 이력을 조금 적어봤는데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네,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서 공연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는 인연이 2016년에 제12기 장애청년 드림팀을 시작을 하면서 인연이 시작됐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12기 최우수 팀원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네, 제가 그때 당시에 국내 장애예술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미국, 뉴욕, 워싱턴 DC를 다녀왔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뭐 방송 경험, 라디오 경험, 그리고 잡지, 인터뷰 등 여러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너무 제 자랑 같죠. 근데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사회초년생으로 일하는 경험을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사례를 이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콘서트 진행 요원입니다. 혹시 요 콘서트 진행 요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콘서트 가면은 이제 관객을 안내하시는 분들이나 티켓팅 해주시는 분들을 콘서트 진행 요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2가지 문장을 띄워드릴 텐데요. 당일 권고사직, 그리고 손으로 하는 작업이 많아서 힘들 것 같다. 요 2 문장을 띄워드렸는데요. 좀 감이 오시나요? 어떤 이야기인지. 네, 제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요거 공연 신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콘서트 진행 요원을 하는 그런 카페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원하는 사람은 댓글을 달아서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운영자가 승인을 하면 이제 제가 공연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식적인 방법으로 공지가 올라왔었고, 그리고 댓글을 달았고, 운영자가 승인을 해서 제가 공연 당일에 가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집합 시간이 오전 10시였어요. 근데 제가 9시 40분쯤에 이제 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그 어떤 스태프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오늘 같이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뭐 콘서트에 일이 생겼나? 문제가 생겼나? 해서 왜 그러십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근데 오늘 손으로 하는 작업이 많아서 같이 못할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조금 의아해했는데, 뭔가 포스터 붙이는 일도 많고
테이프 작업도 많아서 같이 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당황을 했지만 그래도 그분은 저를 처음 보신 분이니까 충분히 100번 이해를 해서 조금 걱정이 되시겠지만 저는 공연 전공으로 일을 했었고 이런 콘서트 알바 경력도 많고 그리고 이런 활동을 많이 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안 된다고 오늘은 집에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좀 많이 아팠고 그리고 이런 경험이 사회초년생으로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집에 가서 좀 맥주로 마음을 달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맥주로 제 마음을 급하게 달랬었고요. 네,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족발 가게 지원입니다. 조금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두 문장을 또 띄워드리겠습니다. 이틀 만에 권고 사직, 그리고 손님들이 불편해 하신다 라는 문장인데요. 제가 어떻게 또 족발 가게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냐면 제가 2020년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딱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특히 공연계 쪽에서는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공연이 중단되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일용직으로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여러 일을 해봤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집 근처에 있는 아르바이트 하는 곳을 구하기 위해 좀 알아봤었고 저희 집 1분 거리에 족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고 제가 그 면접 신청을 만약에 오늘 했었다면 다음날 바로 면접을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가고 면접이 좀 잘 진행됐어요. 그래서 또 다음날 바로 일할 수 있겠냐 하고 하셔서 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음 하는 일이니까 모르는 부분도 많고 그랬었지만 그래도 천천히 일을 배우면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이 그래도 저의 수익을 벌어다 줄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놓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월요일 4시간 일하고 화요일 4시간 일하고 이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하는데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지훈 씨 여기 잠시 앉아서 얘기 좀 나눕시다. 그래서 네, 무슨 일이세요 하니까 지훈 씨 일을 같이 못할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제가 여쭤봤어요. 지훈 씨가 뭐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것도 알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는데 손님들이 지훈 씨 서빙하는 모습이 불편해 하신다라고 컴플레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리액션을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컴플레인을 건 손님들에게도 좀 어이가 없었고 그 컴플레인을 들은 사장님이 그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컴플레인을 받아들여서 저를 해고하는 이런 상황도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또 그날도 이제 집에 가서 좀 많이 울고 맥주로 맥주로 또 마음을 달랬는데 몇 주 후에 제가 TV를 보다가 교육방송에서 이제 한 과목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치와 법이라는 수업이었는데 딱 저희가 채널 돌리면 진짜 1, 2초 만에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권고사직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그 TV를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사람한테는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삭히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사장님께도 경각심을 드려야지 또 재발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권리구제 신청 방법을 인터넷에 이제 찾아보고 서울지방위원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권리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시고 용서를 하시고 용서를 비시고 저도 이제 화해 조서까지 쓰고 합의금까지 받았던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자면 방송무대 팀원입니다. 요 방송무대는 그나마 좀 저와 관련 있는 좀 제가 또 잘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지원을 했고 그 전에 또 두 문장을 보여드리자면 안전상의 이유로 권고 사직 장애인인 줄 모르고 뽑았다라는 문장입니다. 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이제 작년 1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면접을 보게 됐고요. 면접 보기 전에 서류로 이력서를 다 보내고 통과돼서 면접도 보고 면접 통과돼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수습이면 이제 3개월 정도 수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12, 1, 2. 최소 이제 2월까지는 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열심히 또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방송무대 팀원은 이제 보통 뭐 KBS, SBS, MBC 이런 방송에서 음악 방송에서 뭐 아이돌 분들이 앞에서 춤추면 뒤에 무대 장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꾸며주고 그런 일을 하는 회사였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정말 열심히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일을 많이 못했었기 때문에 이게 또 마지막 기회다 하면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12월 중순까지 일을 하고 중순까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대표님께서 지윤 씨 미안하지만 12월까지만 한 달만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원래 수습 3개월로 알고 있는데 왜 한 달로 얘기하시지? 뭐 이 회사는 수습이 한 달인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습은 한 달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12월 26일 그러니까 31일도 안 됐는데 26일에 당일에 대표님께서 저를 부르시면서 지윤 씨 오늘까지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 12월 31일도 안 됐는데 또 당일에 이렇게 해고를 당하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냐 제가 또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표님이 저를 장애인인 줄 모르고 뽑았다는 거예요. 저는 서류상에도 장애인이라고 표시를 해놨고 그리고 자기소개서에도 장애인이라고 표시를 했고 면접도 봤는데 장애인인 줄 몰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뭐 대표님께서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권고사직을 또 한 달 만에 당했고요. 그래서 또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뭔가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일을 하면서 늦은 적도 없고 사고를 친 적도 없는데 정말 안전상의 이유로 이제 그분은 저한테 뭔가 장애인이란 말은 안 하지만 위험할 것 같다. 뭐 여자라서 위험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둘러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또 그 권리구제 신청이 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한테도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권리구제 신청을 똑같이 하고 사장님께서도 다시 미안하다 이제 와서야 미안하다고 하시며 화해 조서까지 쓰고 이제 합의금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 일들을 겪고 과연 이 일이 나만의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장애인 고용의 현재 실태입니다. 현재 2021년 우리나라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국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은 3.4%. 그러니까 100명의 인원이 있다면 3명, 4명은 꼭
장애인을 뽑아야 된다라는 의무 고용률, 이거는 법으로 정한 고용률이고요. 그리고 50인 이상의 민간 기업은 3.1% 이상 장애인을 뽑아야 되는 의무 고용률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수가 4.9%예요. 거의 5%에 다다른데 3.4%, 3.1%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2024년까지는 4%로 이제 점진적으로 상향된다고는 하는데 조금 더 높여서 장애인 인구수만큼 5%까지 좀 법적으로 이제 정해지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법이 이러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8월에 이제 조사한 대기업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을 보면 정말 놀랍게도 대한민국 100대 기업 중 66개 기업이 미달성으로 나왔어요. 달성이 아니라 66개 기업이 3.1% 미달성으로 나왔어요. 그걸 보고 과연 법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뽑을까? 왜 그렇게 뽑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를 못했대요. 이것도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많은데 그 회사에서 그 직무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또 원활한 사회 구조를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또 사회 구조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장애인의 입장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대한민국 100대 기업에서도 먼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일들을 겪고 제 재능을 봐주지 않고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분들을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저질러 버렸습니다. 1인 극단 JY라는 극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극단 JY는 Join You,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1인 극단이고 이제 1인 대표가 매번 다양한 창작진들을 만나서 이제 진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해 극단 JY에서는 제 이름을 건 이제 임지윤의 하루라는 공연을 올해 9월에 했었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진행하는 유튜브 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에서도 저를 사회자로 또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유튜브 촬영을 이제 8회 찍었고요. 지금 2회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유튜브 콘텐츠가 예술이 뭐라고 라고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다른 극단 프로젝트에서 저를 또 배우로 섭외를 해줘서 또 이렇게 배우 활동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저 좀 멋있나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재능이 있는데 저를 몰라주신 분들을 조금 밉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털어버리고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겉모습이 아닌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식하고 그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사진을 4장 띄워드립니다. 축구하는 모습, 낚시하는 모습, 운전하는 모습, 태권도 하는 모습. 참고로 저는 태권도 2단 유단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주말에 시간 있으면 여성 축구 동호회가 있어서 축구도 하고 또 낚시도 좋아하고 운전도 꽤 잘 하고요. 그래서 오후에는 또 운동으로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그래서 제 좌우명이 즐기며 후회 없이 살자입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끝까지 부딪혀보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일은 즐기며 후회 없이 하려고 합니다. 이제 작년에 사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취업도 되지 않고 그래서 정말 많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사람 만나는 게 좀 무서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딪혀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비해 올해는 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살면서 힘든 날이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오늘의 힘듦은 내일의 행복으로 달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하루하루 즐기며 후회 없이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공연의 대사 한 줄을 말씀드리고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을 위하여. 감사합니다.